대충 이렇게 해봤을 때 제 2달을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네. 했는데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걸로 두 달에 10만 원이면 양호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이거 어떻게 하나. 아. 근데 뭐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서 돈을 받기는 또 어렵고 이제 뭐 한국에서 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줄게. 교수님이 저 돈을 다 주시겠다고. 우와. 1,000만 원을 줄 테니 다녀와라. 연구비 내 돈 아니고요. 연구비. 그래도 우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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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양자 컴퓨팅의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제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자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자석은 우리가 할 테니 그쪽에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그 시스템의 이제 노하우를 좀 달라. 그래서 둘이 협업을 일단 먼저 시작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석을 줄 테니 네. 전자기파를 다오. 공동 연구를 한 거죠. 근데 딱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목표한 그림이에요. 저게 뭐였죠? 저게 우리 아까- 쌍곡선. 그렇죠. 안티크로싱. 그렇죠. 저 안티크로싱이 나오는데 아까 그 제가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안티크로싱은 결합의 증거. 그렇죠. 지금 저거 그림을 보면 딱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네. 쌍곡선 딱 저거 결합이 됐다. 저렇게 나와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저희 결과를 보시면 없죠. 안 너무 됩니다. 일직선이네. 안 되죠. 왼쪽은 이상과 꿈을 꾸던 나의 목표지만 현실은 오른쪽이다. 네. 많은 분들이 저런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저것도 뭐 노력을 꽤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뭐 항상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뭐 첫 시도였으니까 네. 잘 안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급해지죠. 그럼요. 왜냐면 내 학위가 달렸거든. 저거 해야지 졸업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따라 해보려고 재현하려고 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 논문을 이게 그대로 따라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저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안 됐지? 저자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아니지. 저자한테 가면 되겠네. 가서 배우면 참 좋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 계시던가요? 그분이 바로 아르곤 국립연구소 미국에. 제가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수님한테. 이거 실험 아무래도 하려면 제가 여기 가가지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 좋지 가서 배우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근데 저도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 없었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뭐 가르쳐 주는 기술도 아니고. 교수님 근데 이거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죠? 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비기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갑자기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바로 차이죠. 바로 차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메일을 쓰는데 바로 가겠다고 하지 말고 질문부터 해라. 일단 너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질문이 있다라고 해라. 근데 단 두 개만 해라. 왜냐면 교수님들은 바쁘니까 네. 길면 안 읽거든요. 네네네. 한 개는 좀 성의 없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2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네. 근데 질문하려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엄청 열심히 봤어요. 네. 그 사람의 논문을 몇 년치를 막 해가지고 막 너덜너덜하게 다 읽어갖고 하니까 매 문단마다 다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 하는 분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막 질문을 모아보니까 한 30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2개로 줄이지? 하다가 2주 동안 그것만 계속 하니까 2개로 줄여지더라고요. 20개 중에 2개로 줄였다는 건 18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땐 챗GPT도 없었어요. 이거는 조사에도 안 나온다. 이런 질문을 2개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나의 막 비기다 해가지고 막 딱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막 떨리잖아요. 답장이 올까? 5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진짜로요? 질문당 한 4줄 정도씩 다다다다다다 쳐가지고 답장이 와요. 바로 생각이 나서 대답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분들한테는 어쩌면은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답장을 받고 이제 답장이 왔으니까 다시 답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력서를 첨부를 해서 혹시 너희 연구실에 뭐 인턴이라던가 뭐 이런 거 기회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이력서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네. 그럼 면접을 한번 보자. 오. 줌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면접 보고 결국에는 좋다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연구비는 가서 체류하거나 이런 거는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뭐 이거는 뭐 실제 드는 돈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 내 출장비 기준 금액으로 대충 이렇게 해봤을 때 제 2달을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네. 했는데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걸로 두 이제 달에 10만 원이면 양호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이거 어떻게 하나. 아. 근데 뭐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서 돈을 받기는 또 어렵고 이제 뭐 한국에서 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줄게. 교수님이 저 돈을 다 주시겠다고. 우와. 1,000만 원을 줄 테니 다녀와라. 연구비 내 돈 아니고요. 연구비. 그래도 우와. 내 월급은 저 정도 안 돼요. 그래서 월급에서 뭐 좀. 와. 참스승. 돈 주면 참스승은 아니잖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다고 무조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선뜻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야, 이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너무 멋있긴 한데 너무 죄송한데 하고 있을 차에 빛과 같은 기회가 하나 왔어요. 와, 의지가 있으면 어디든 이게 길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저기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그 양자 정보 연구 지원센터라는 그 센터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처럼 이제 양자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들 아니면 뭐 포닥들 중에서 해외에 내가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겠다. 와. 딱 저 같은 케이스죠. 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했죠. 오. 네. 이건 무조건 따야겠다. 이건 무조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 심사가 있거든요. 당시 면접 발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기 보시면 부족한 것은 돈입니다. 돈 빼고는 다 준비됐다는 얘기죠. 다시 번역하면 제발 주세요. 근데 와, 진짜 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쓰셨네요. 네, 저는 진짜 확신했어요. 이 연구는 된다. 이 연구는 된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아무도 안 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으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돈 안 주면 바보다. 너네가 바보가 아님을 나한테 입증해라. 그렇죠. 부족한 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했더니 다행히도 제가 잘 들어주셔가지고 뽑히게 됐습니다. 네. 국가별로 이렇게 산정해서 나오는데 미국 제가 가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와, 이렇게. 딱 그 정도 돈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네. 뭐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연구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그런 거는 연구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송 박사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가면 되는데 그 받게 되면 나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있고 나에게만 그런 돈을 준다는 거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구비는 내가 따야겠다. 알아서 저 컨택해서 가겠다는데 얼마나 대견해요. 그렇죠? 그 진짜 네. 와. 막 혼자서 저걸 다 찾아낸 다음에 인터뷰까지 해서 가겠다는데 그거 당연히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논문의 저자에서 내 이름 빼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와, 눈물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아르곤 내셔널 랩이라는 네.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텐데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어떤 데냐면 미국 최초의 국립물리학연구소. 네. 그만큼 좀 명성 있는 물리학연구소이고 저 시기가 이제 1946년 저때 사실 미국의 국립물리학연구소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네.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그래서 많이 세워졌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기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내용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 연구한 내용 소개해드리면 아까 보셨던 그 그림 또 나옵니다. 전자기파 회로에다가 이제 자석을 놓을 건데 특히 저 전자기파를 이제 구리도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초전도 회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글이나 IBM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초전도 방식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동일한 방식의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자석을 놓는데 이제 한 개만 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두 개를 처음부터 사실 하나부터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두 개를 놓은 실험이 이제 이번에 논문 나간 거니까 저희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소자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진짜 안 보여요. 엄청 조그만하게 길다란 아령 모양으로 있는 끝에 자석이 자석 1, 자석 2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죠? 자석 1, 자석 2 이렇게 들어있고 저거를 또 확대해서 단면도를 본 게 오른쪽 그림인데 저게 이제 실리콘 기판을 원통형으로 깎아가지고 이제 구덩이를 파는 거죠. 저기다가 조그만한 자석을 톡 집어넣고 이제 그거를 초전도 회로로 감싸는 구조 그렇게 돼 있고 이그 스피어라고 하는데 저 이그라는 거는 이제 특수한
자석 물질, 뭐 저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놨고 이제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 칩을 저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데요. 네. 저기다 올려놓고 저 구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전체가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 되게 작아요. 오른쪽에 초전도 회로라고 하고 그 사이 떨어져 있는 게 1cm밖에 안 네. 돼요 지금. 1.2cm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작다는 거예요? 1.2cm 요만한 건데 그거가 마이크론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저게 저렇게 작은데 제가 저거 이그스피어 저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요? 네, 저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땡글땡글하게 있는. 네, 보이죠? 저게 제일 큰 거. 저게 이제 1mm 지름이 네. 인 거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알약 같은 거, 환 같은 거 들어있죠? 네. 은단 같이 생긴 거. 근데 저게 되게 신기한 게 저게 자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제가 자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어요. 이렇게 놔보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은단이 있습니다. 이그스피어라고 하는 자, 여기 자석이 있죠? 여기 자석을 갖다가 대보면 보이시죠? 오, 오. 움직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자석이에요, 진짜로. 곤충 알 같죠, 진짜로. 은단들이 이 자석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신기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쓴 거는 더 작은 거. 이거는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거의 안 보일 거. 어디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동그랗게 동그라미 그 안에 있다고 표시해 놓은. 붙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초점을 한번 최대한 잡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지점 안에 뭔가 거뭇하게 선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가운데. 근데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너무 작아서 보기는 힘든데 오, 나갔네요. 나갔다. 나갔다. 나가버렸다. 네. 빨간색에서 나갔다. 나가버렸어요. 네. 아무튼 네. 진짜 작아요. 와, 이 작은 거를. 뭘로 거기다 심어요? 이게 와, 근데 이런 건 스크래치 나오면 안 될 텐데. 이게 그걸 뭘로 심어요?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연구란 게 여러분들 되게 엄청난 막 테크닉이 있고 막 장비로 막 무조건 다 해답이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이고 작은 거를 어떻게 실리콘 기판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제 말이. 요거를 잔머리를 굴리는 게 실험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봐가지고 이거 되게 너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하지? 나라면? 이게 일단 캡슐을 뜯어가지고 얘네들을 하나씩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에 몇만 원 하는데 근데 잃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석 펜이 있어요. 펜인데 이게 끝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자석이 앞으로 전진, 딱 떼면은 자석이 뒤로 후진. 오. 그래서 자석 펜을 누른 상태로 다가가서 딱 하면 얘가 딱 하고 붙습니다. 네. 그러다가 원하는 데 가져가서 떼면은 톡 하고 떨어져요. 정말 그렇게 손으로 했다고요? 근데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석펜이 크니까 정확하게 저 조그마한 데는 못 넣거든요.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빅인데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건가? 괜찮아요. 됩니다. 학교 가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거 너 어떻게 했냐고. 문방구 가면 붓을 팔잖아요. 네. 제일 작은 제일 얇은 붓을 사가지고 네. 그 털을 한 개만 남기고 다 잘라내요. 네. 그럼 털 하나짜리 붓이 되잖아요. 네. 걔를 이렇게 싹 가져가면 네. 정전기로 턱 하고 붙습니다. 얘가 정전기가 이래요. 얘가 부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까이 가면 털이 원래 정전기가 잘 나잖아요. 네. 이제 탁 정전기로 붓고 얘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서 잘 가지고 가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살짝 이렇게 잘 놓는 거죠. 실리콘 기판에 홈을 구덩이를 파놨잖아요. 똑같은 정확한 사이즈로 이제 구덩이를 파놓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으면 이렇게 톡 하고 껴져가지고 이제 빼면 빼죠. 골프공 네. 들어가듯이 쏙 들어간다. 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게 실험이 엄청 와. 뭐 첨단 실험, 뭐 첨단 장비 이렇다기보단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숨 참고 해야겠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잃어버리면 이러면은 막 5만 원 없어지고 이러면 5만 원 없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작은 자석 구슬을 저기 기판에다가 놓고 저기 왼쪽 아래 그림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거를 가지고 이제 소자 사진 보면은 포트가 2개가 있어요. 네. 저기다가 계측기에 케이블을 딱 꽂고 네. 이제 계측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나옵니다. 오, 나왔다. 쌍곡선. 나왔죠?
그렇죠. 아까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서 이제 안티크로싱을 아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저거 보면 이제 결합의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석을 2개를 놨는데 2개가 이제 안티크로싱을 하니까 자석의 마그논끼리 붙었다. 결합이 됐다. 결합이 됐다. 결합이 이야, 됐다. 합체. 네. 야. 이제 이게 메인 결과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한 건 아까 저희 진자로 왔다 갔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려고 저 실험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기 보시면은 수직으로 서 있는 안테나가 2개가 있어요. 쟤네들의 역할은 가까운 쪽에 있는 자석의 마그논을 발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읽어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입력 펄스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네. 그 펄스라는 건 짧은 파동입니다. 짧은 진동을 이제 전자기파를 빵 하고 쏴주면 저 펄스 때문에 그 가까운 쪽에 있는 자석만 마그논이 생겨요. 네. 이 조그만한 자석에서 스핀이 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오른쪽이랑 지금 결합이 돼 있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저 오른쪽에 있는 수직 안테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멈춰 있잖아요. 자석 2개가 있잖아요. 요걸 빵 하고 때립니다. 그렇죠. 요것만 빵 하고 때리면은 똑같은 주기로 여기서 검출이 되냐? 검출이 되냐? 네. 그거를 잰 거죠. 그거를 쟀습니다. 네. 결합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결합이 돼 있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그 한쪽만 보고 치는 것도 이제 한쪽만 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보시면 저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안에가 막 떨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빨라서 이렇게 막 떨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을 하잖아요. 네. 저 뜻이 뭐냐면 이 마그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 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저거를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놨는데요. 네. 이제 왼쪽에서 때리면 오른쪽에서 검출을 하잖아요. 네.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프를 보세요. 초록색 선이 쭉 가잖아요. 네. 커졌을 때 오고 지금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지금 왔죠. 작아졌다가 커졌을 때 오는 네. 이런 방식으로 저 그래프가 찍힌 겁니다. 야, 이걸 PPT로 만들었다고요? 네. 이거는 붓 하나로 자석을 꽂을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저 평소에도 랩 미팅 저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네. 무조건 이제 쉬운 애니메이션 위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세상에 없던 기술 그래서 나왔던 그 카이스트 특이점 과제 네네네. 거기에 냈던 그림인데 네. 저거랑 비슷한 걸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죠. 네. 왜냐면 둘이 연결돼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아까 그 쌍곡선 그래프로 봤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원래 저 과제는 양쪽에 2개 있는 거를 스핀 웨이브 매그논으로 연결하겠다라는 네. 건데 송 박사의 아이디어는 그냥 매그논을 전자기파로 연결했다 하겠다. 네. 그래서 파동이니까 파동은 뭐 이것저것 다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로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추가적인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네. 저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못 바꾸냐? 오.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보시면은 이제 진자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갔다 왔다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가는데 요거 좀 빠르게 못 할까? 어. 이게 컨트롤이 되면 이제 컴퓨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기능이 더 게이- 좋아지니까. 네. 네.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얘네 둘의 주파수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자 같은 경우에는 진자의 길이가 바뀌면 주파수가 바뀌잖아요. 진동수가 바뀌죠. 진동수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좀 짧게 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해도 전달은 돼요. 그렇죠. 되기는 되는데 좀 전달률은 좀 안 좋아지지만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멈췄죠? 벌써. 네. 오!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 벌써 야!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와! 벌써 멈췄죠? 좀 빨라집니다. 우와! 와, 이거 신기한데 잠깐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걸 이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게 오, 신기하다. 네. 오, 바로 멈춘데?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요만큼 차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 좀 덜 차이 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느려지겠죠. 네. 움직이다가 멈추고. 멈추고 또 움직이다가 멈추고.
물론 진폭은 달라지겠죠. 멈추고. 왜냐하면 에너지 양이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네. 지금 보면 얘는 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완전히 똑같았을 때는 100이 100으로 가고 또 100으로 오고 이게 0, 100, 0, 100 이렇게 된다 치면 지금 100이었던 애가 한 80이 되면서 20만 가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전달률은 안 좋아지지만 둘 사이의 시간이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되게 단순하긴 합니다. 네. 뭐 이제 풀이의 변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한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전달 시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좀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짧잖아요. 저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진동수가 좀 차이가 더 났을 때 그래서 그 말이 약한 결합이다, 강한 결합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이 맞아요. 이 말 뜻이네요. 이 원리로 다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얼마나 진동수 차이를 크게 하냐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률이 달라지고 진짜 전달되는 시간이 달라지고 이런 걸 다 컨트롤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고 있는 애를 멈출 수는 없냐 제거할 수는 없냐 아니면 더 키울 수는 없냐 아까 어떤 댓글에서 교수님이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반복적으로 주면 커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네 미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면 펄스를 2번 주면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번 딱 주고 움직이고 있는데 두 번째 딱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한번. 네. 해서 기다립니다. 쭉. 네.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좀 멈췄죠. 멈추고. 멈췄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나는 왜냐면 이쪽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쪽만 때리는으로써 얘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럼 얘가 멈췄을 때를 잘 노려가지고 반대 위상으로 딱 이제 실패했는데 근데 이게 실험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멈추면 얘가 둘이 멈추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한쪽만 때려서 둘 다 멈추게 하고 싶으면 일단 처음 쳤을 때는 얘가 하다가 일로 갔고 얘가 멈췄을 때 얘를 정확하게 멈춰줘야 전체가 다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오른쪽 아래에 34나노세컨드 해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호가. 네네네네. 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대 위상의 펄스를 딱 줘가지고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오른쪽 게 것만 멈추면 다 멈춘다. 마그논을 거죠. 제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증폭하는 거는 거꾸로 똑같은 팔을 주면은 더 세지는 거고. 맞습니다. 어. 저거를 같은 타이밍에 위상만 반대로 네. 해가지고 갈 때 밀어주는 방향으로 그네 밀듯이 해주면은 이제 2배로 커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갔다 왔을 네네. 때 그 타이밍에 탁 때리면 되는 네. 거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데이터인데요. 네. 그럼 이제 2번 했으면 뭐 계속 하면 안 되나? 4번은 안 돼요. 네. 4번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4번뿐만 아니라 N번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번 되고 8번 되고 다 됩니다. 네네. 그래서 몇 번을 하든지 이제 계속 칠 때마다 이제 보강이냐 상쇄냐 그때 위상에 따라서 네. 다르게 일어나고 그때 다 이렇게 간섭을 한다.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n개를 줘도 계속 간섭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어난다는 뜻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가 방해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가 위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위상이라는 거는 파동의 모형입니다. 파동의 그렇습니다. 모양. 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적어도 4번 때렸을 때까지는 간섭이 잘 일어나는 걸로 봐서 유지가 된다. 네. 뭐 6번, 8번, 8번 된다. 근데 사실 너무 시간이 멀어지면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왜냐면 얘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렇죠.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4번까지는 된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제 양자 게이트 연산.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거, 양자 컴퓨터 작동의 이제 기본적인 게 게이트 연산이거든요. 그렇죠. 게이트 연산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얘를 막 돌리다가 멈췄다가 돌리다가 멈췄다가 이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어떤 연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되려면 중간에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계속 자기 페이스로 나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좋네요. 이제 미래에는 양자 컴퓨팅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논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신기한데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신기한 게 이걸 어떻게 4달 만에 하지? 3달, 4달 만에? 근데 보통 우리가 외국 가서 나 박사 받고 포닥을 가잖아요. 그 외국에 딱 가면 4달 만에 성과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뭐 박사 받고 가도 1년 적응 기간. 아니 그냥 가자마자 3달, 4달 만에 저실험을 해서 저 결과를 내서 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야. 저는 그게 더 신기했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한 가르침을 해서 야, 이 이거. 답을 요구를 한 것처럼 마치. 뭐 스승의 날이라서 그런
그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이들 말씀을 어떻게 했냐고. 근데 저게 왼쪽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2020년에 카이스트에서 저희 김갑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던 실험 중에 하나의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네. 저기 빨간색 원 보이시죠? 네네네. 저 문방구에서 파는 네오디뮴 자수. 저거 네. 뭐 얼마 안 하거든요. 뭐 네. 1, 2천 원 할까요? 뭐. 네. 근데 저걸로 실험을 했었어요. 저렇게 가성비 넘치는 실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샘플에 가해진 자기장을 조절해야 되는데 다석의 거리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막 눈금을 그려놓고 막 조금씩 손으로 이렇게 막 빼가면서 막 조절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재현이 안 되죠. 비싼 계측기라던가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도 했고 뭐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대학원이란 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네. 저거를 하려고 1년 동안 계속 했어요. 이건 무조건 될 거야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맨 땅에 헤딩을 해야지 머리가 단단해집니다. 아. 그래가지고 막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르곤에 갔더니 딱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제 딱 봐도 뭔가 좀 좋아 보이죠. 딱 봐도 네. 뭔가 실험이 될 것만 같은. 근데 저기는 이제 회사에다가 완제품을 딱 만들어줘요. 네. 무조건 되는 걸로. 네. 회사에서는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증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4달 만에 어떻게 했을까 싶지만 그 전부터 김갑진 교수님 밑에서 이제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 이제 미국에 가서 했잖아요.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호 있잖아요. 저거 네. 되게 찍기 힘들었거든요. 네. 저 실패를 실제로 많이 했는데 사실 미국에만 할 게 연구밖에 없어가지고 네. 하루 종일 저 생각만 하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막 꿈에서 저 그림이 막 나와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 데이터 그게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실험했는데 저게 계측기에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꿈인가? 와. 저랑 같이 실험하시던 미국 아르곤 연구소의 박사님한테 바로 보냈죠 메시지를. 네. 나왔다고.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아주 신난 그 기쁨이 묻어나는 뭐 yes, 빅뉴스까지 해서 뭐. yes we did 해가지고 그때 저 순간은 아마 계속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던 그 순간인가? 네, 진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싶은데 저도 대학원생 때 예전에 랑델가게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뭐 도메이노 이런 거 막 메모리 만들겠다 근데 새벽 5시에 갑자기 움직여요. 네. 갑자기 움직이면 집에 못 가요, 진짜. 그쵸. 2박 3일도 집에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대학원 생활하면 뭐 저런 때가 있습니다. 저런 걸 한번 느끼면 그럼 못 끊어요. 그러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아르곤 랩에서의 생활은. 좋았죠. 근데 사실 가족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뭐 가가지고 할 게 뭐 연구밖에 없기는 한데 네. 근데 저는 뭐 원래 연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아르곤에서 저희 사무실인데 네. 저기 이제 저 사무실은 저 혼자 썼어요. 학생인데 독방을 주더라고요. 요. 네,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뒤에가 이제 그냥 벽인데 다 보드마카로 쓸 수 네. 있게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기 지도해주신 그 박사님이 오시면 디스커션을 해요. 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기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배우는 거죠. 네. 왜냐면 저는 많이 수준이 지식이 적으니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와. 저거를 계속 쓰면서 얘기를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연구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고 또 재밌는 게 저기 이제 미국이니까 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네. 한국 같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간 정해서 랩 미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발표 자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발표하고 교수님이 저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미국도 뭐 학교마다 다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네. 한데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기는 어땠냐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티타임을 해요. 복도에서 해요. 네. 뭐 저번 주에 뭐 신기한 거 있었어?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나이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준비해 갔어요. PPT를 해가지고 막 발표해야 되니까. 뭐라도 발표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막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이제 뭐 지도해주신 박사님은 야 그거 아니라고 막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러는데 또 보면 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문화이기는 한 게 저희도 있었거든요. 저도 대학원 네. 때 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복도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좁았어요.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커피숍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이름 공모할게. 근데 방은 내가 연구실 내 거 빼서라도 커피숍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 만드셨어. 그 방에 우리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그렇게 아무 네. 때나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오. 시설 이름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였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죠? 네. 모두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여기에서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 만들까?
카페? 방을 하나 연구하는 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메일 답장하고 뭐 막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오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연구나 일을 하다 보면 다들 흥분 상태에 있잖아요. 카페인이 필요한 상태. 근데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다 여기서 방출하라 이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진짜. 카이스트 그라운드 스테이트 만들어야겠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위기가 아직도 그리워요. 그러면은 이 연구가 나왔는데 일단은 세상에 없던 기술이나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이번 논문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포닥으로 가실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연구에 대해서는. 그거를 또 저희가 이 자석 2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자석 2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올 수 있어요. 다른 거를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저 포논 저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아, 벌써요? 제가 저 미국에서 했던 실험을 저희 연구실에서 똑같이 다시 할 수 있게 한국에 돌아와서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야, 도입했군요. 네,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포논, 마그논과 포논을 결합하자. 포논이란 건 소리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결합을 해보자. 이런 걸 요즘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8월에 미국으로 포닥을 가는데 아르곤 랩으로 가십니까? 네, 똑같은 데로 갑니다. 아, 이제 더 해야죠, 맞아. 저기 가서 할 거는 큐빗, 이제 진짜 완전한 양자의 세계로 가보자. 그래서 큐빗과 마그논을 커플을 시켜보자. 오, 라는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은 계약이 얼마나 돼 있으십니까? 2년? 지금 일단 1년으로 돼 1년으로요? 있는데 연장을 해야죠. 넉 달만 해도 조만간 했는데 또 한국에 한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야죠. 네. 그쪽에서는 그때 한번 네. 또 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네, 들려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자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연구를 해준 송무준 박사님의 오늘 내용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랩장으로 나오셨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새로운 포맷이잖아요. 네. 이제 뭔가 연구 성과를 이렇게 우리가 공유할 때 이제 학생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송무중 박사의 얘기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제가 이제 저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집에서 애들도 키우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박혜란 여사님인가 그분이 쓴 책이 이런 게 있어요.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 사실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기술이 없고 근데 그냥 믿으니까 그냥 학생을 믿었더니 그냥 믿는 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제자를 키울 때도 그냥 믿는 만큼 학생들이 잘하니까 그냥 믿어주면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식이나 제자를 볼 때 내가 저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 내가 나의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꿈을 꾸게 할 수만 있습니다. 꿈을 꾸면 그들이 이루게 돼 있습니다. 믿어주고 꿈을 꾸게 하고 그냥 믿어주면 그들이 이룰 겁니다. 보셨잖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두 분 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승의 날 특집으로 이 스승과 제자가 나와서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믿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세상에 없는 연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과학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